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급해진 여러분들은 아마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범인은 곧바로 경찰관에 의해 제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을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여러분들이 노예였고 위협하는 사람이 왕이나 귀족이었다면 지금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또 지금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차별 없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어른과 아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분들까지.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외모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점과 모두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권은 그 특징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권의 별명으로는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등이 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천부인권입니다. 평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인권으로도 불립니다. 보통 하늘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신의 상징이라고 여겨지곤 하죠. 그러므로 하늘이 내려준 권리인 인권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처럼 인간은 하늘로부터 절대적인 인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그것이 힘이 센 타인이라도 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개인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권이 가지는 두 번째 이름은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단어의 자는 스스로 자자를 쓰고 연자는 그러할 연자로 씁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자연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즉, 인권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나 제도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스러운 권리라는 의미에서 자연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러한 인권의 자연권적 특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을 살펴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헌법에는 생명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생명은 당연히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다음으로 인권은 보편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험 성적이 0점이 나왔고 친구는 100점이 나왔을 때 나는 괜찮은데 주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성적으로 차별하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처럼 우리가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인권을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권은 성적뿐만 아니라 성별과 종교, 그리고 신체적 특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보는 넓을 보자를 쓰고 편은 두루 편자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에 널리 통하는 권리라는 의미이죠.
지금까지 인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꼭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고대와 중세시대는 주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높은 사람이 노예나 농노 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러나 근대 이후부터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회제도에 불만이 많던 지식인들은 시민들에게 계몽 사상을 전파하는 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몽이란 일깨우다 개와 어리석을 몽자를 합한 말로써 어리석음을 일깨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신분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민들이 17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계몽 사상과 천부인권 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분노하게 되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기존의 제도를 뒤엎고자 국가 권력을 제한하였고 자유와 평등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힘을 합쳐 절대왕권에 도전하여 승리하고 인권 보장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사건을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비록 시민혁명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지만 시민혁명 이후 많은 국가들이 헌법의 인권을 규정하여 많은 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등 3개의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하여 3대 시민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문은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도 불리며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등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다음에 등장할 세계 인권선언과 여러 국가의 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도 인권 보장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흑인과 여성 등은 여전히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당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등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여전히 존재했죠. 또한 각 국가들은 서로의 이득만을 위해 욕심을 부려 2차례에 걸친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등 인류는 큰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 후 대부분의 국가는 인류의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1945년 10월 미국과 소련 등 46개국이 힘을 합쳐 국제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유엔에서 당시 유엔 인권위의 의장이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 등의 주도로 세계대전과 같은 큰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드디어 현대사회에서 국제적인 윤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서로 간의 형제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종과 성별뿐만 아니라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각 국가들이 따라야 할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인권 보장이야말로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선포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권 보장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인권을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인권, 이제는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권을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